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저희는 전혀 저희는 2심 재판에 가면 뭐 진실과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법리적인 그런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현재까지 뭐 전혀 당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 전화가 오시고 오히려 뭐 단합이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기억의 시간을 뒤로 돌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에 연임을 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연임을 했던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발언이 1심 선고 재판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선 화면으로 하나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죠.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용을 해요. 인용.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명상록.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인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신의 사제, 신의 종은 굉장한 극찬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설하는 마이클 잡는 사진, 그리고 밑에는 저기 뭡니까?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어떤 이 검투사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놓고 이 두 장의 사진을 놓고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요 명상록의 요 대목을 인용해서 글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인용을 한 거를 굳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동의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에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입니다. 주수를 2000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면 다음 재판에 어떤 정도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뭐가 좀 더 자신감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저렇게 판사와 법원을 공격하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에 더 악영향만 미칠 뿐입니다. 뭐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굳이 찾겠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분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어쩌면은 저분들의 정무 감각의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전현희 최고위원의 정무 감각이 그 전에 수석 최고위원을 했던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 당일 중앙일법에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쭉 도열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안 오신 분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면서 누가 오셨는지도 유심히 봤지만 누가 안 오셨는지도 유심히 봤거든요. 안 오셨는지 보였습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 오지 않는 사람, 정청래 의원의 얼굴을 열심히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SNS에 올렸어요. 차를 몰고 법원에 가다가 차 안에서 비보를 듣고 차를 돌렸다. 그 얘기인즉 뭡니까? 못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저 자리에 와서 영원히 흑역사로 남을 그 영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 저렇게 판사를 공격하고 판결을 잘못되게 공격을 하는 저 최고위원들의 말과 글, 영상 얼마나 오랫동안 남겠습니까? 저는 저분들의 정무 감각이 정청래 의원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라는 촌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인용을 했지만 신의 사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써서 인용한 글을 올려놨고, 대세다, 더 강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극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습도 다시 한번 불러와서 묶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과거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됐던 장면들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보면은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냥 이렇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뭐 똘똘 뭉칠 뿐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보여주셨던 영상은 사실 앞뒤에 맥락들이 좀 있었던 것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안에 관해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 이것은요 지금 법적 문제이긴 하나 이것이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필 야당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만 따질 수도 없고 당연히 정치적 이슈도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문제일지라도 당연히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구조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정적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1년 넘도록 2년 넘도록 지금 탈탈 털어가면서 지금 재판을 4-5개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야당의 어떤 실수, 그다음에 야당 대표의 어떤 이 법적 문제 이런 것들로 갈고리를 걸어서 자신들의 실정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프레이밍도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뭐 충성 경쟁이냐 혹은 뭐 민주당의 문화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1심이 이제 끝났지만 2심에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같은 손인데 누군가는 손등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바닥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예. 그럼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이걸 볼 때 똑같은 손이지만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도 나올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도부들을 충분히 국민,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일단 1심이다. 2심 있고 3심까지 남았는데 아직 뭐 판단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요,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뭐 이렇게 막 대놓고 말씀들은 안 하세요. 그러나 이거 당이 약간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되면은 대안이 누굴까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에 왔습니다. 하필 오늘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지금 뭐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문객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 회동은 전혀 아니고요. 뭐 그 만나는데 뭐 비밀 이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유독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목을 받은 거예요. 기자들이 많이 앞에 모여서 질문을 많이 한 거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참 뭔가 이렇게 전망 이런 게 좀 빠르죠. 미리미리 얘기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인데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은 과연 누굴까? 벌써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지금요. 언론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른바 야권의 신상김,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방금 영상에 나왔죠.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히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최근에 독일에서 잠시 만났죠. 별거 아니었습니다 얘기하지만 만남 자체가 주목을 받았죠. 이렇게 해서 3명이 이른바 야권 신상김. 여기에서 뭐가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늘 나오죠. 야권에서는요. 어떤 가능성으로서. 그리고 이 5명에 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 모두 약간 이런 분들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들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도 없이 이미 지난 총선에 거기서 얘기되는 분들이 다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판단을 받은 분들인데 그게 무슨 침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미 판단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발언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단 이 정권 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비명계가 뭉친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자신들이 공천 문제가 닥치고 자신들의 이익 불이익이 닥쳤을 때 그때 뭐 꿈찔거리고 나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재명의 그 위세가 또 극심해지니까 납작 엎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 또는 민주당에서 뭐 지난번에 공천이 됐든 안 됐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때가 되면 다시 슬금슬금 뭐 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도 또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고. 송영훈 대변인, 뭐 경쟁정당인데 소수정 틀리지만 뭐 제3자로서 밖에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한 인물과 세력이 과연 있는가? 이거에 대해 좀 말씀 들으니까 다 회의적인 반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화면 그래픽에 한 5분 정도 제시가 되던데요. 예, 일단 저는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대안으로 생각하실 만한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5명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분 중에서는 송영훈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대안이 다 안 되실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지금 저분들 중에서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견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지금 깃발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우는 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닭이 한밤중에 울어도 곤란합니다만 적어도 먼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그 새벽에는 닭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인이 그 닭을 계속 키우고 먹이를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의 주인은 국민인데 자 지금 민주당의 먼 동이 터오고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하실 건데 오늘 김동연 지사만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명보다 더 친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신 분도 있어요. 정치권에 대해서 약간 예리하게 보시는 분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의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신압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야 이거 지금 판결 내용을 보니까 뒤집기가 어렵겠다 이러면 이제 지지층 일부도 대안을 찾기 시작하겠죠. 어렵겠다라는 여론이 또 확산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부가 이제 꿈틀꿈틀 좀 되겠죠.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해 보면 워낙 이 당 체제가 친명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명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아마 그런 일이 오더라도 친명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 플랜 A일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요. 그러니까 대안이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척의 관계에 있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 가까웠던 친명 내에 또 다른 인물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지금 저 분석이 그런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으라고 하면 감옥에 있다가도 꺼내주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잘못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좀 다르죠. 이건 정치적 문제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대안이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오판이죠. 국민들이 정말 본인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오판이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정적 죽이기에 대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 프레임, 예를 들면 비명계가 뭐 이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프레임에 저 당사자분들 역시도 들어가기 동의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올바른 어떤 그 스텝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1심 이제 이 나왔을 뿐인데 2심, 3심 완전히 이제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부안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정치적 생각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만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한 4반세기 전, 24년 전 2000년보다도 훨씬 더 투행한 것 같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제 막 재선한 의원이었는데 2000년 12월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뭐 권노갑 최고위원 등등 다 있는 만찬 자리에서 권노갑 최고위원을 면전에 두고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노갑 최고위원 이선을 후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동교동계 좌장이었던 권노갑 최고위원이 이선을 후퇴합니다. 실제로. 그 결과 정동영 의원은 2002년 대선 경선 때 일약 국민 경선 2등을 하고 한때 차세대 주자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 민주당에는 그래도 그런 결기 있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오래 지지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런 민주당의 면모 때문에 실망해서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 혹시나 하면서 다시 보시다가도 아 그런 사람이 여전히 없구나 라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짧게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사실 국민의힘에 적용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권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찔끔찔끔 하려고 한다 만다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릎을 꿇은 모양새인데 오히려 지금 송영훈 대변인 같은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소장파 만들고 윤석열, 김건희 이선 후퇴 외치고 그거를 지금 사실은 집권 여당에서 해줘야 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시면서 야당에서 해라?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저희가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고 인적 쇄신 요구했고 한남동 라인 명단도 구체적으로 제시해가면서 이 사람들 다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건의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기자회견도 했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남미 순방도 안 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야가 뭐 한쪽이 문제를 지적하면은 그쪽은요. 그럼 다시 이쪽은 그쪽은요. 이렇게 약간 하는 상황이 좀 온 것 같아요.